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사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관망적인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죠. 아무래도 끝나고 지나고 나서 확인하자 하는 관망 심리가 상당히 짙은 그런 상태이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사실 오늘 대형주 뭐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새로 업그레이드된 마켓 파워에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36%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그래도 아침 시작에 나름 좀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찬물을 껴얹은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자, 다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폭락으로 하거나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든 뭐가 어쨌다 지금 중요한 것들 뭐 오늘 조선주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고 방금 전에 뭐 화장품이 괜찮게 올라오고 뭐 많이 훌륭하신 우리 전문가님들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조지훈 앵커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똑똑한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 문득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누가 제일 똑똑하냐고요, 업사부님? 누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똑똑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혹시 컴퓨터? 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뭐 그런 네. 등등등등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에도 절대 법칙이 있거든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돈의 절대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의 절대 법칙을 살필 때는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바로 수익률과 리스크입니다. 자, 두 군데 투자처가 있어요. 두 군데 투자처가 있는데 둘 다 만약에 수익률이 같다면 돈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리스크가 작은 리스크가.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매우 쉽죠? 자, 리스크가 작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처가 두 군데가 있는데 리스크가 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갈까요? 높은 곳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그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국이 시장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하죠? 리스크가 낮죠? 네, 리스크가 낮은 쪽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평상시에도 안전합니다. 시장 자체죠. 우리는 또 시중 국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증권 시장은 시장이 작습니다, 여러분. 환율 시장, 채권 시장이 훨씬 커요. 채권 금리, 수익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 FOMC가 지나게 되면 이 채권 수익률이 어디가 압도적으로 높아질까요? 채권 수익률이요? 네. 채권 수익률 미국이요? 그렇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채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으로 크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때에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신흥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건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우리가 10월 14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과연 오늘 미국이 75bp의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걸 다시 재역전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환율이 지금 1,400원 뛰어넘어서 쭉 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10월 14일입니다. 그때 금통이 있지만 아마도 원래는 0.25% 베이비 스텝을 하려고 했을 텐데 아마도 빅스텝 정도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에서 실행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FOMC에서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또 안 할까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또 금리 인상을 쫓아가면 역전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금리 역전 현상을 계속 맞이하고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유출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고 시장 대비해서 어떤 마냥의 희망적인 부분들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저점을 깨버렸고 지금도 저점을 또 한 번 오늘 깨고 있죠. 자,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주식입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얼마나 잘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혹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야 되느냐 할 때에도 이게 매수 매도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표 종목이 저렇게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이쪽에서 봐보도록 할 텐데 지난 7월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75bp 금리 인상해요. 그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던 거잖아 하고 반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매우 강력한 화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의 의구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좋다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다시 한번 현금 확보했다가 주도주 섹터를 쫓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너무 한 곳만 바라보다 보면 종목에 대해서만 바라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퀴즈로 우리 업사부님께서 인사이트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시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렇다면 업사부님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기왕이면 이제 뭔가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섹터에서만의 접근 정도 부분들은 가능할 거고, 혹은 FOMC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충격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터닝해서 상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놓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도진 앵커님께서 안 계셨지만 어제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가격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5,000원 이하 깨지면 접근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거의 이제 55,100원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주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주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태조 이방원했지만 현대 미포조선 말고는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게 별로 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장이 안 좋을 때 힌트를 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이제 시장 다시 한번 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노리고 있어 보면 어떨까. 어쨌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 눌림목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형주 쪽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한 번 정도 접근 포인트를 보도록 하고 오늘 아침 9시 40분인데 대량 거래가 추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신뢰도는 조금 높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정도 눌러주는 부분들 한 21,000원에서 25,500원 사이 구간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있다가 시장이 충격 주든 뭐 하든 간에 이쪽 섹터 이런 관망 심리가 짙은 날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아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정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저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고 여기에서 재차 하락을 한다라면 21동 평균선을 깬다면 아마도 시장 자체가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조금은 더 잘 가지고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